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논리 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꼭 말씀을 드려야 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서 우리 퇴근TV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정말 1년도 안 됐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내란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 이것만으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주제는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적 고통이 아니라 저는 그를 둘러싼 재판 진행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사법부 독립의 위기입니다. 특히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직접 구속 만료 전에 1심을 끝나겠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상태, 어떠한 흐름세가 지금 이 재판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제가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기사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내란 재판 12월 달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압박을 받는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란 재판부 신설 압박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따르면 지기현 재판장은 최근 16차 공판을 열면서 현재 주 3회씩 내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60회에 가까운 재판을 했고 연말까지 50회 이상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이 협조를 한다면 올해 12월쯤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언제냐면요.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1월 18일 전에는 1심 선고를 내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처럼 지금 이 기사가 보이지만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최근 늑장 재판을 문제 삼으며 뭐 침대 축구 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판 빨리 해라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좀 늦어진다 싶으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까지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 발언에 심각한 정치적 뉘앙스를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단하죠. 증거와 증언 그리고 철저한 절차를 통해서만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 만료 전에 1심을 끝내겠다라는 말은 마치 시간에 맞춰 결론을 내야 한다라는 정치적 목표를 먼저 정해놓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법은 언제나 속도보다 뭐가 돼야 되죠? 저는 공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르기보다는 진실을 놓치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부가 마치 시간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날 또 하나의 쟁점이 바로 재판 중계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어디죠? MBC. MBC는 또 뭐 중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자 지기현 판사가
네, 일단은 신청에 따라 불허를 했습니다. 언론사에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각을 했는데 대신에 뭐 특검과 피고인 측이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과 피고인이 모두 동의해야만 중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곧 통과될 개정안은 재판 중계 원칙화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중계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청한 것만 봐도 딱 아시겠죠. MBC.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겉으로 보면 재판을 국민 앞에 공개하자, 투명성을 강화하자 이런 것은 이제 명문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원래 법과 증거의 세계인데 방송 카메라가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는 또 저는 여론전이 되고 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MBC 같은 편향된 언론이 이 재판을 생중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 장면마다 자극적으로 편집해 내보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라는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국민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결국 사법부 판단조차 여론에 끌려가는 위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대한 사항이고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법정은 정치 무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법정마저 정치 쇼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투명성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태근TV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법정은 정치 무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법정마저 정치 쇼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투명성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앞쪽은 말고 이제 뒤쪽을 보시면요. 특별재판부를 신속히 논의하며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당은 지연 이제 재판을 문제 삼으며 이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특별재판부란 말 그대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가 별도로 꾸려서 특정 사건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사실상 정치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특별재판부라는 말 자체에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모든 사건은 동일한 절차 속에서 다뤄져야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정 사건만 떼어내어 특별한 재판부를 만든다? 이건 이미 공정성을 저는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전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언제든 자기 입맛에 맞게 재판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를 법으로 심판하는 정치 보복 체제가 되고 맙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좀 사법부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네, 많이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직위원 재판장의 발언은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 재판이 끝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재판 중계 논란의 언론의 편향성과 정치쇼의 전략 가능성을 드러냈으며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은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시도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더 분석된 자료와 함께 우리 태근TV 가족분들에게 앞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